아니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포터, 봉고, 디젤차가 다 단종이잖아요. 스타리아가 전기차로 나와요. 그럼 살 거예요? 스타리아 수소차? 에이 안 나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런 것도 있는 거죠. 아 이건 진짜 대박납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독자의 메일 시간인데요. 이게 지금 포터 후속이냐 이러면서 사진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이 지금 보내주십니다. 일단 아닙니다. 아니에요. 잘 보면 스타리아죠. 일단 휠 보면 스타리아고 전면도 스타리아고 디자인이 조금 다른 것 같긴 한데 가만 보면 뼈대만 가지고서 특장차 업체에 보내는 거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부터 다양하게 만들 예정이다 이런 겁니다. 요즘 들어서 이게 포터다 이러면서 여기저기 영상에서 막 나오기도 하는데 사실 대부분이 스타리아 특장차입니다. 그때 저희가 보내드렸던 이 사진, 이 뼈대에만 있는 이 앙상한 차를 보내드렸는데 이 사진 실제로 만들어진 차종이 등장했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보내주신 사진 살펴보면요, 일단은 탑차 같이 생겼어. 그죠? 근데 이게 뭘까? 가만 보면 캠핑카처럼도 생겼죠? 근데 캠핑카처럼 되려면 여기 윗부분에 톡 튀어나온 거 윗부분이 조금 더 올라와야 돼요. 이 윗부분에 올라온 이 부분이 캠핑카에서는 거의 대부분 여기에 사람이 들어가 눕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누울 수 있는 공간이 나와야 되는데 너무 작아서 누울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캠핑카처럼 될 수도 있겠지만 캠핑카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냥 짐을 많이 실을 수 있는 차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 캠핑카는 못 만드나? 그것도 아닙니다. 껍데기가 조금 엉성해 보이잖아요. 이거 이렇게 다양하게 바꿔서 캠핑카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리켜서 PBV라고 합니다. Purpose Built Vehicle. 다양한 목적에 딱 맞도록 만든 자동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캠핑카로 쓰겠다라는 분들은 캠핑용으로 만든 차를 사면 되는 거고, 나는 버스처럼 쓰겠다라고 하면 이 안에 의자를 잔뜩 넣어서 버스처럼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차는 아마도 창문도 없고 그런 걸 보면 이건 그냥 택배 같은 거, 짐차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차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요즘 들어서 도로에 그런 거 많죠. 포터 탑차 이런데 쿠팡 이렇게 써갖고 로켓 배송하는 그런 자동차, 그런데 딱인 것 같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에이 그래도 이런 거 아무리 발전해봤자 포터처럼 많이 실을 순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느낌에는 사실 포터가 훨씬 많이 실을 것 같죠. 근데 포터 탑차는 사실 그렇게까지 많이 실리는 차는 아닙니다. 최대 적재량을 보면 1톤 정도고요. 폭은 1.65m 그리고 위로는 1.1m에서 높아도 1.5m 정도밖에 못 실습니다. 이게 나와서 개조한 차는 적재량이 더 적어요. 그래서 900kg 정도밖에 못 실는 게 대부분의 포터 탑차입니다. 근데 지금 봤을 때 일단 뭐 정확한 스펙은 저희가 알 수 없지만 길이는 포터보다 조금 짧아 보여요. 반면에 폭은 훨씬 더 넓어 보입니다. 스타리아 전폭을 보면요 1995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양쪽으로 적어도 15cm 이상 더 나온 것 같죠. 그러니까 폭이 아무래도 2.3m는 최소한 될 것 같아요. 오 굉장히 넓죠. 이렇게 넓으면 좋은 점은 큰 짐을 실을 때 훨씬 잘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침대 매트리스 실어야 돼? 침대 매트리스를 이렇게 세로로 실는 게 아니라 여기 가로로, 조금 어렵긴 하겠지만 여튼 가로로 들어갈 수 있다, 간신히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뭐 어쨌든 잘 실릴 것 같아요. 그런데 반면에 단점도 있겠죠. 폭이 이렇게 넓으면 그만큼 골목을 쏙쏙쏙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 이 포터 특유의 기동성 요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이런 건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짐칸 옆부분을 보면요 옆부분이 이렇게 스윙 방식으로 이렇게 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슬라이딩으로 옆으로 슬라이딩 되죠. 옆에 보면 이렇게 슬라이드 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이 이렇게 여다지가 아니라 이렇게 미다지라는 거. 포터탑차를 운영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일반인들은 이렇게 여다지보다 미다지가 훨씬 편합니다. 여다지는 잘못하면은 이게 열다가 옆차 부딪혀요. 바람 막 쌩쌩 불면 막 이거 놓쳐요. 이거 공간이 없으면 이거 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렴한 거 하나 빼고는 정말 이렇게 여는 게 뭐 좋은 점이 하나도 없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게 이렇게 열면 조금 더 넓게 열립니다. 그냥 튼튼할 것 같고 이런 건 확실히 있을 것 같아요. 장점도 있네. 그래서 이 프로페셔널 기사님들 보면 야 우린 여다지가 더 편해요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한데, 택배 일이라든지 이런 일들도 점점 좀 쉬워져야 되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슬라이딩이 보통 일반인들한테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튼 도어 스타일도 저는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실내 공간, 이 짐칸도 굉장히 넉넉하게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스타리아 PBV 새로운 화물차의 핵심은 이런 게 아니죠. 스타리아를 보면 지금 LPG 3.5 아니면 디젤 2.2 이렇게 두 가지 엔진만 있습니다. 초기에는 수소연료 전지차 이렇게 내놓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얘기 쏙 들어갔죠. 수소연료 전지 연기됐어요. 그리고 지금 이 사진을 보면요 전기차 충전소에서 충전하고 있는 사진이죠. 그래서 스타리아 뭘로 나오나? 전기차로 나옵니다. 와 드디어 제대로 된 전기차 화물차가 나옵니다. 아 정말 그동안 힘들었습니다. 포터 EV, 봉고
봉고 EV 정말 완전 짜증났죠. 왜냐면 이 포터봉고 전기차 이 차들은 존재 자체가 민폐야. 이 차 화물차인데 배터리 용량이 겨우 58.8kWh, 아이오닉이나 EV6가 77.4잖아요 그보다 더 작아. 화물차가 이렇게까지 작으면 이건 말이 안 되죠. 아니 근데 그것도 그럴만한 게 구식 플랫폼이잖아요. 그래서 엔진이 운전석 안에 들어와 있어. 시트를 이렇게 들어 올리면 거기에 엔진룸이 있죠. 그리고 그 차체 가운데로 프로펠러 샤프트가 지나가서 후륜 구동을 하는 거죠. 포터가 그렇게 돼 있는 거 40년 전에 만들어진 플랫폼이니까 그거 당연한데, 근데 그렇게 만들어진 거를 지금 전기차 포터에도 그대로 적용해 놨습니다. 의자 제치면 엔진이 아니라 모터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프로펠러 샤프트 그대로 지나갑니다. 프로펠러 샤프트가 차체 가운데 있으니까 배터리를 바닥에 깔지 못하는 거예요. 게다가 프로펠러 샤프트 옆으로 이게 튀어나오면 어떡해. 그러니까 이 공간을 양쪽으로 이만큼씩 둬서, 그래서 양쪽에 배터리를 이렇게 매달고 다니는 거죠. 매달고 다니니까 배터리가 클 수가 있나. 그리고 배터리 자체를 이렇게 노출시켜 놨는데 누가 저걸 안 훔쳐가나? 코리아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게 미국이었으면 저 사람들이 배터리를 공짜로 매달고 다니네, 저걸 다 가져가라 그러는 거야 뭐야 이러면서 다 가져갈 것 같아요. 코리아에선 그거 배터리 가져가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일단 그러다 보니까 여러가지 장비들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충전 속도도 50kW, 100kW가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충전하려면 이것도 하세월입니다. 포터 EV를 사서 난 시내용으로만 타겠다 이런 걸 위한 차예요. 근데 그걸 시내용으로만 타면 괜찮은데 화물차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서울에서 부산 갑시다 그러는데 그걸 안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차는 한 번 충전에 주행 가는 거리는 엄청나게 짧고 충전 시간은 엄청나게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 부산 한번 가보시면 전기차 충전소, 휴게소에 있는 전기차 충전소 보면 그냥 다 포터봉고 EV로 그냥 꽉 차 있는 겁니다. 이런 차를 이렇게 많이 팔면 어떡해. 아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이게 적당히 팔리면 괜찮은데 여기 정부도 좀 웃깁니다. 포터 EV, 봉고 EV 타신 분들한테는 노란 번호판 드려요 이러면서 갑자기 노란 번호판을 남발합니다. 노란 번호판이 뭐냐? 화물차 주행할 때 아무 차에나 화물 용달을 받으시면 안 돼요. 내가 만약에 포터를 샀다, 포터의 번호판이 흰색이다, 돈 받고 화물을 받으면 큰일 나요. 노란색 번호판을 꼭 받아야 됩니다. 영업용 번호판. 이걸 받아야지만 배달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포터봉고의 이 번호판만 따로 팔아. 화물차가 너무 많다고 해서 더 이상 번호판을 발급 안 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사람이 이 번호판을 다음 사람한테 개인 간 거래를 합니다. 그게 한 요즘 2천 몇백만 원씩 합니다. 번호판만 2,500만 원이라고 하면 그거 사겠어요? 사더라고요. 근데 포터봉고 EV 이걸 사면 그런 번호판 굳이 사고 팔고 하지 마세요. 그냥 정부에서 노란 번호판 그냥 드릴게요 하면서 그냥 노란 번호판을 발급해 줬습니다. 다른 차들은 다 안 돼. 가솔린차 다 안 되고 디젤차 다 안 되는데 포터봉고 EV만큼만은 노란 번호판을 줬어요. 완전 절약하게 해준 거고. 포터봉고 망할 뻔했는데 이것 때문에 완전히 떴죠. 그래서 전기차 보조금도 너무 많이 줬어. 전기차 보조금을 너무 많이 줘서 최대 2,700만 원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포터봉고를 1,350만 원, 1,500만 원 이 정도에 사는 거예요. 일반 디젤 포터보다 더 싸고 하여간 말이 안 됐어. 말이 안 돼서 뭐 너도 나도 사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판매된 물량이 무려 작년 초에 5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5만 대.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 차들이 충전소를 그냥 다 점거한 거예요. 어쨌든 포터봉고 EV 이제 더 이상 많이 팔리지는 않겠다. 참 다행입니다. 보내주신 사진을 다시 보면요, 스타리아 전기 화물 충전구가 앞쪽에 있습니다. 와 진짜 땡큐. 왜냐? 충전구 앞에 있는 게 왜 고맙냐? 기존의 포터봉고 EV 보면요, 충전구가 어정쩡하게 옆에 있어요. 근데 만약 주유기면 옆에 있으면 좋죠, 이렇게 주유하니까. 근데 지금 충전하는 거잖아. 충전기가 있는 곳에 내가 주차를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주차하거나 후진으로 주차하거나 그러면 충전기 있는 데서 가까워야죠. 근데 지금 이거 캐빈 뒤에 있으니까 애매하게 뒤인 거야. 그래서 앞으로 주차했을 때도 충전기를 충전소 한참 땡겨와야 되고, 뒤로 주차했을 때도 또 한참 땡겨와야 돼. 안 돼요. 이걸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나. 그래서 이렇게 앞에 충전구를 만들었다는 거, 이건 혁신이죠. 훌륭합니다. 별걸 다 고마워야 돼. 4차 충전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소문에는 800V 시스템을 적용했다고 해요. 200kW 이상의 충전이 가능해졌다는 거죠. 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15분이면 80km까지 딱 충전하고 딱 갈 수 있다는 얘기고요. 배터리 용량 자체도 늘어납니다. 배터리가 차체 바닥에 들어가니까 왕창 커질 수 있다는 거죠. 다행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충전소 점거, 이 포터봉고를 충전소에서 안 봐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살짝 드네요.
어떤 분들은 얘기하실 겁니다. 아유, 뭘 모르시는 소리 하시네. 현대가 스타리아 처음 나왔을 때 얘기했는데 전기차 안 나온다고 했었어. 맞습니다. 여기 기사 보시면 2021년에 스타리아 처음 나왔을 때 인터뷰했던 기사인데요. 2023년에 하이브리드 차, 수소차가 나올 예정이라고 하면서 전기차 스타리아는 계획이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저도 아니 수소차 좋은데 아니 전기차 MPV가 있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전기차 왜 안 만드냐, 이런 얘기 여러 번 드렸는데 그때 현대차 임원이라든지 뭐 기획하시는 분들이라든지 한번 저하고 한번 얘기 한번 해보셨으면 어땠을까? 말이 돼? 아니 전기차를 안 만들고 수소차만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약간 이상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때 당시 출시 영상을 보시면 수소 충전소에 스타리아를 충전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작년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스타리아 수소차도 속도 조절, 시장 여건 반영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스타리아 수소차 개발이 중단됐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그거 왜 그랬냐 보면은 수소연료전지 스택의 가격을 절반 이하로 낮출 수 있는 기술을 연구를 했다고 하는데 그걸 내놓는 시점을 미뤘다고 합니다. 근데 수소연료전지차를 빼고서 배터리를 넣어보니까 그게 또 안성맞춤이라고 해요. 그게 그렇잖아요. 일단 바닥이 굉장히 평평하고 굉장히 넓으니까, 그리고 아래쪽으로 프레임이 지나가서 뭐 인테그랄 바디 프레임 같이 이렇게 합쳐진 프레임이지만 어쨌든 바닥 쪽에 공간이 좀 있어서 배터리를 넣는데 딱 좋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스타리아 벤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스타리아 벤이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이전까지 스타렉스는 후륜구동 자동차고 해서 뒤쪽에 짐을 많이 싣게 되면 구동축을 위에서 누르는 힘이 발생하니까 짐을 많이 실어도 차가 잘 달릴 수 있다, 그리고 안정감이 있다, 제동도 잘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제는 스타리아가 전륜구동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륜구동 스타리아는 그냥 승합차로는 별 문제 없지만 무게가 많이 실려 있으면, 뒤에 짐을 정말 많이 실으면 뒤쪽은 눌리고 상대적으로 앞이 들리면서 차가 코너링이라든지 뭐 제동이라든지 이런 게 모두 다 불안해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배터리를 바닥에 까니까 잘 눌러주네. 뒤쪽이 좀 무거워지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게다가 프로펠러 샤프트가 필요 없이 후륜구동을 만들 수도 있겠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어쩌면 사륜구동으로 만들 수도 있어,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어떤 식의 구동 방식이 될지는. 여튼 전기차가 되면서 이런 자유로운 아이디어들이 실제로 실현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스타리아 전기차가 더 기대되는 이유는 이 화물차보다 승객용으로 나오면 대박 날 것 같아요. 왜냐면 가족들이 다 탈 수 있는 전기차 지금까지는 마땅히 없었거든요. 우리나라에 뭐 EV6, 아이오닉5, 아이오닉6 다 어느 정도 크기 제한이 있었고 그 이상의 크기의 자동차가 없었는데 이렇게 큰 차에 화물도 많이 싣고 가족들도 많이 탈 수 있는 이런 럭셔리 차, 아니면 뭐 4인승 럭셔리, 이런 걸 만들어줘도 좋을 것 같고, 저희 회사 차로는 회사에 지금 8명 직원들이 다 탈 수 있는 전기차, 그래서 승차감도 좋고 조용하고 뭐 나갈 때도 잘 나가고, 이런 전기차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게다가 요즘 카니발 전기차 계획돼 있던 네, 그런 상황에서 스타리아 전기차, 기대됩니다. 그리고 캠핑카에 대해서도 관심 많잖아요. 얼른 스타리아 캠핑카도 만들어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택시도 나와야죠. 타다 같은 거 보면 요즘 길에 많은데, 그래서 택시로도 나오면 좋을 것 같고, 앞부분은 스타리아하고 뒷부분은 이렇게 포터같이 생긴 이런 스타리아 카고, 이런 것도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바라는 게 많다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 다 바라는 거, 이게 바로 PBV 아닌가 싶어요. 소비자들이 뭐 생각할 수 있는 것들 다 생각하고 그런 걸 바라고, 이렇게 바랬던 거, 소비자들이 원하는 걸 다 자동차로 만들어주고, 그게 PBV인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최근 현대의 기아차가 그만큼 노력하고 있는 거죠. 네, 현대의 첫 번째 PBV 모델이 될 스타리아 PBV, 그래서 더 기대가 되는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타리아 짱이죠.